무릉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먼 옛날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가 대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의 가십거리가 되던 숙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강원도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어느 고을은 유독 시린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흉작으로 백성들의 곳간은 텅텅 비어 먼지만 날렸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고향을 등지는 일이 허다했지요. 설상가상으로 관군의 눈을 피해 숨어든 흉악한 산적대가 험준한 산자락에 둥지를 틀어 마을 사람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 산적들은 마을에 남은 마지막 시종자나 마른 명태 한 마리까지 탈탈 털어가는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늘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해만 치면 집집마다 문걸쇠를 이중 삼중으로 단단히 걸어 잠그느라 적막함 속에 오직 공포만이 감돌았지요. 관가에서도 이 험한 산길은 포기한 지 오래라 백성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거나 그저 산적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가련한 처지였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던 어느 겨울날 하늘에서는 무거운 먹구름이 땅바닥까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온 세상을 하얗게 삼켜버릴 듯한 눈폭풍이 몰아칠 기세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이 재앙 같은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지에는 온통 시린 기운만이 가득했고 그 누구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산적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이 훗날 산채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릴 무서운 복수기가 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등진 듯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그 서슬퍼런 안광이 곧 산적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을 외딴 곳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던 여인의 이름은 월이었습니다. 월이는 30해가 넘는 긴 세월 동안 한양대가 집의 안살림을 도맡으며 상전의 수발을 들었던 몸종 출신이었지요. 평생을 남의 눈치와 기색을 살피며 살아온 덕분에 월이의 눈썰미는 귀신보다 매서웠습니다. 월이는 힘센 사람보다 사람의 약점을 먼저 보는 여자였습니다. 대가집 마님들의 변덕스러운 비위를 맞추고 도령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주며 쌓아온 내공은 그 어떤 무공보다도 치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월이의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비방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전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전국 8도의 음식 궁합을 익혔고 기력이 쇠한 노마님을 보살피며 인체의 혈자리와 약초의 효능을 몸소 깨우쳤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한 몸종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문의 생사료 탈권을 쥔 안주인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던 셈이지요. 그녀는 상대가 어깨를 들썩이는 각도만 보고도 그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속이 뒤틀렸는지를 알아맞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고향 근처 산골에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 했으나 월이의 몸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살림의 기술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월이가 걷는 걸음걸이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뼈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일 잘하고 인자한 아주머니로만 월이를 알고 있었지만 사실 월이는 폭풍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강단 있는 여장부였습니다. 월이는 세상을 원망하며 울거나 소리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낯을 갈거나 솥을 닦으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깊은 인내심을 가졌지요. 그녀에게 있어 복수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정갈한 살림살이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 노련하고도 무서운 손길이 평화로운 마을을 어지럽히는 무도한 산적들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정월 대보름을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무리들이 산에서 파도처럼 쏟아져 내려왔는데 그 선두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말 위에 올라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근방에서 악명이 자자한 산적 두목 구칠이었습니다. 구칠은 흉측한 흉터가 가득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곡식을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런데 월이가 담벼락 너머로 그 사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있었던 해묵은 기억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사실 구칠은 십수년 전 월이가 몸담았던 대가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자였습니다. 당시 그는 상전의 값비싼 골동품을 훔치려다 월이의 예리한 눈에 발각되어 매질을 당하고 관가에 넘겨질 뻔하다 쫓겨났던 비천한 신세였지요. 그때의 앙심을 품고 산으로 들어가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구칠 역시 공포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중 당당하게 서 있는 월이를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한양 바닥에서 기세등등하게 나를 꾸짖던 월이 아니냐 하고 크게 소리치며 그녀를 비웃었지요. 구칠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열등감을 씻어내고 이제는 자신이 갑이 되었다는 오만함과 뒤틀린 탐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월이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월이는 구칠의 위협적인 모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걸어올 때마다 삐걱거리는 가죽 장화 소리와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를 들으며 구칠의 몸 상태가 과거보다 훨씬 비대해지고 건강이 좋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악연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고 차가운 달빛 아래 월이의 눈빛은 얼음처럼 투명하게 가라앉으며 구칠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구칠은 과거의 열등감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부하들을 시켜 월이를 험준한 산채로 끌고 갔습니다. 산등성이를 깎아 만든 그들의 소굴은 피비린내와 술찌짐이 냄새가 진동하는 무법지대였지요. 구칠은 산채 중앙에 놓인 커다란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걸터앉아 밧줄에 묶인 월이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십 명의 산적들이 월이를 둘러싸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조롱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 보아라. 이 여편네가 누군지 아느냐? 한양 판서댁에서 안살림을 쥐락펴락하며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월이라는 몸종이다. 그때는 나를 매질하며 꾸짖더니 이제는 내 발밑에서 기는 신세가 되었구나. 구칠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자신의 가죽 장화를 월이의 턱 밑으로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의 부하들이 보란듯이 월이에게 자신의 더러운 장화를 핥으라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지요. 월이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단 한마디의 비명이나 애걸복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이는 구칠의 발치에 엎드린 채 그의 장화 끝에서 나는 독한 악취와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들리는 가슴 속에 쌕쌕거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칠은 월이의 조용한 태도를 굴복이라 여겼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져 그녀를 산채의 최하층 노예로 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날부터 월이는 산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구칠은 월이에게 산채의 가장 지저분한 뒷간을 맨손으로 청소하게 했고 수십 명 산적들이 입어 찌든 때가 가득한 옷가지를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서 빨게 했습니다. 손마디가 터져 진물이 흐르고 발가락에 동상이 걸릴 듯한 추위 속에서도 구칠은 월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술을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월이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월이의 고개는 숙여져 있었으나 그 깊은 안광은 이미 구칠의 비대한 몸뚱어리와 산채의 허술한 구석구석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구칠의 모욕과 산적들의 비아냥이 극에 달하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구칠은 술에 취해 월이의 얼굴에 먹다 남은 술찌꺼기를 끼얹으며 큰 소리로 웃어댔지요. 천한 몸종 출신이 운 좋게 양반과 위세를 빌려 살더니 결국 제 자리를 찾았구나. 이제 내년은 평생 내 발치에서 죽어라 일만 하다 늙어 죽을 줄 알아라. 구칠의 거친 목소리가 산채 천장을 울렸으나 월이는 그저 묵묵히 옷소매로 얼굴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월이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월이의 안광은 굶주린 매처럼 날카롭게 구칠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구칠이 술잔을 쥐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과 비대한 복부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들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음주와 탐욕으로 인해 구칠의 오장육부가 이미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지요. 또한 월이는 산적들이 교대하는 시간, 산채 목책의 낡은 이음새, 그리고 식량 창고의 위치를 머릿속에 정밀한 지도처럼 그려 넣었습니다. 굴욕적인 순간에도 월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으나 그녀의 매서운 눈은 이미 구칠의 비대한 몸 상태와 산채의 허술한 구석을 낱낱이 파악하고 복수를 설계했습니다. 월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차갑게 식은 계획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월이는 구칠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돌아오며 나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남의 수발을 들며 살아온 월이의 손은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심판의 손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월이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산적들에게 닥칠 피바람의 예고이자 억눌린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치밀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이는 복수의 첫 단추를 신뢰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적의 경계심을 허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월이는 구칠에 갖은 구박과 산적들의 조롱 속에서도 결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들의 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산적들도 그녀가 차려내는 기가 막힌 음식 솜씨와 정갈한 뒷바라지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월이는 구칠의 비위를 맞추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대장님, 지난 세월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보니 대장님이야말로 이 산천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월이가 조아린 고개 사이로 나직하게 읊조리는 아첨에 구칠의 옹졸한 자존심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월이는 구칠이 좋아하는 기름진 안주를 밤마다 정성껏 올렸고 그가 술에 취해 쓰러질 때면 발치를 정성껏 주무르며 지극한 충복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월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낚싯바늘을 깊게 삼키게 하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자 산적들은 월이를 비천한 노예가 아닌 산채에 없어서는 안 될 능력 있는 참모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칠 역시 이제는 월이가 없으면 끼니조차 불편해할 정도로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산적들이 월이의 부드러운 손길에 취해 있을 때 월이는 부엌 구석에서 산채의 모든 일과와 인원들의 식습관을 낱낱이 기록하며 복수의 그물을 촘촘히 짜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양이었으나 월이의 속내는 이미 산채의 명주를 거머쥐고 흔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월이의 치밀한 계획은 산적들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식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가집의 약선 음식을 책임지며 익혔던 음식 궁합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월이는 거꾸로 이용하기 시작했지요. 본래 음식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귀한 것이 있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비소보다 무서운 독이 되는 상극이 있는 법입니다. 월이는 산적들이 환장하며 먹어치우는 기름진 돼지고기와 독한 술 뒤에 겉으로는 신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독을 품은 재료들을 교묘히 섞어 올렸습니다. 산적들은 단순히 배탈이 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장어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낼 때면 반드시 산적들이 입가심으로 즐겨 찾는 복숭아를 후식으로 내놓았습니다. 장어의 기름진 지방산과 복숭아의 차가운 유기산이 뱃속에서 충돌하면 장을 무력화시키고 극심한 설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무지한 산적들이 알 리 없었지요. 또한 산적들의 기력을 보충해 준다며 내놓은 게장에는 상극인 감을 곁들여 그들의 위장을 차갑게 식히고
기혈의 흐름을 엉망으로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독은 단번에 목숨을 앗아가는 것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생기를 갉아먹을 때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월이의 손길이 닿은 음식들은 당장 치명적인 증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성벽의 아랫부분을 야금야금 파먹는 쥐떼와도 같았습니다. 산적들은 매일같이 월이가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가가 퉁퉁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철 같던 근육은 탄력을 잃어 흐물흐물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며 등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월이는 그들이 고통스러워할수록 더욱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기운이 허해서 그러시니 고기를 더 드셔야겠다 하며 독이 든 성찬을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월이의 복수는 육체적인 파괴를 넘어 산채라는 조직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이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구칠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충복처럼 굴며 그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렸습니다. 구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면 월이는 은밀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대장님, 사실 제가 부엌에서 들어보니 행동대장 놈이 요즘 대장님의 자리를 넘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대장님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흉을 보고 다닙니다. 의심 많은 구칠은 월이의 이 달콤한 이간질에 속절없이 넘어갔습니다. 원래도 남을 믿지 못하는 구칠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괜히 불러다 매질을 하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산채의 위계질서를 스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반대로 부하들에게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그들의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대장님께서 요즘 건강이 나빠지셔서 그런지 여러분의 고생을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 제 가슴이 다 아픕니다. 어제는 글쎄 여러분 몫의 고기를 따로 챙기라고 하시더군요. 균열은 밖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스스로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월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월이의 치밀한 심리전은 산적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밀고자가 되었고 산적들은 서로가 두목에게 무슨 고자질을 할까 두려워하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정과 의리로 뭉쳐야 할 산적대는 이제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는 오합지졸로 변모해갔지요. 월이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직 구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으로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산채의 화합은 이미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이제 구칠의 육신을 직접 무력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이는 매일 밤 구칠이 잠자리에 들기 전 고단한 몸을 풀어준다는 핑계로 안마를 자처했습니다. 대장님, 요즘 산채를 이끄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 미천한 손재주로라도 기혈을 풀어드려야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월이가 공손히 읊조리며 다가오면 구칠은 그저 월이의 손길이 기특하다는 듯 등을 내맡겼지요. 하지만 구칠의 비대한 등에 닿은 월이의 손가락은 죽음의 침과 같았습니다. 월이는 대가집에서 병약한 상전들을 모시며 익혔던 의술의 비방 중 사람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혈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척추 옆의 대저혈과 풍문혈을 부드럽게 주무르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손끝에 예리한 힘을 실어 그곳에 기혈을 조금씩 틀어막았습니다. 이 혈자리들은 매일 밤 조금씩 압박을 가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반신의 힘이 빠지고 거동이 둔해지는 치명적인 급소였습니다. 월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대장님, 여기를 누르면 시원하시지요? 기운이 맺힌 곳이라 그렇습니다. 월이가 상냥하게 속삭이며 구칠의 명치 아래 거골혈을 지그시 압박하면 구칠은 속이 시원해지는 듯한 착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운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위장의 기능을 마비시켜 월이가 먹이는 상급 음식의 독소가 몸속에 더 빨리 퍼지도록 길을 터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구칠은 자신의 몸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도 모른 채 오직 월이의 손길만이 유일한 구원인 양 그녀를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월이의 치밀한 복수는 이제 산적들의 유일한 믿음이자 생명줄인 무기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무겁고 마음이 흩어졌어도 손에 든 칼날이 날카롭다면 산적들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지요. 월이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월이는 산적들이 거나하게 취해 골아떨어지는 깊은 밤을 틈타 부엌을 벗어나 그들이 무기를 쌓아두는 병고와 각자의 거처를 은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낮 동안 빨래를 한다는 핑계로 커다란 함지박에 소금물을 가득 받아두었습니다. 일반적인 물보다 훨씬 진하게 소금을 녹여낸 그 물은 쇠붙이를 순식간에 부식시키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았지요. 산적들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면 월이는 고양이처럼 소리 죽여 다가가 그들의 칼집 사이에 소금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칼집 속으로 스며든 소금물은 밤새도록 차가운 칼날을 갉아먹으며 붉은 녹을 피워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가장 무거운 쇳덩이로 변하는 데는 한 줌의 소금물이면 충분했습니다. 월이는 단순히 소금물로 칼날을 부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산적들의 칼날을 숫돌 대신 거친 돌멩이로 문질러 이가 빠진 뭉툭한 쇳덩이로 변모시켰습니다. 산적들이 애지중지하는 칼끝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내어 정작 힘을 써야 할 순간에 맥없이 부러지도록 손을 써둔 것이지요. 또한 화살촉에는 기름을 발라두어 정작 활을 쏘았을 때 조준이 빗나가거나 손에서 미끄러지도록 치밀하게 작업했습니다. 산적들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칼이 평소보다 조금 뻑뻑해진 것을 느꼈지만 그저 날씨가 습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월이는 그들 앞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대장님, 오늘따라 칼날이 유독 번쩍이는 것이 대장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라며 아첨을 떨었지요. 특히 구칠이 보물처럼 아끼는 데도는 칼집 입구에 끈적한 연물을 발라두어 긴박한 순간에 결코 뽑히지 않는 무거운 장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적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허황된 승전보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월이가 산채 내부를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동안 산 밖에서도 거사를 위한 준비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산적들을 무력화시켰다 한들 월이 혼자의 힘으로 수십 명의 장정을 모두 제압하고 관가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월이에게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믿음직한 눈과 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휘둘러줄 조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이는 산적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산 아래 장터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 근방에서 짐승의 발자국만 보고도 산세를 읽어낸다는 노련한 사냥꾼이었지요. 사실 이 사냥꾼은 월이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월이가 대가진 몸종으로 있을 적 기근에 허덕이다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는 상점 몰래 곡간에 쌀을 내어 죽을 쑤어 먹여 살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사냥꾼의 외아들이었지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지만 월이가 베푼 따뜻한 죽 한 그릇은 이제 산적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월이는 사냥꾼의 눈빛을 보자마자 그가 자신을 알아봤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의 감시를 피해 채소를 고르는 척하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아이의 목숨값은 이제야 받을 때가 된 것 같구려. 보름날 자정 산채 뒷길의 외나무 다리를 기억하시오. 사냥꾼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나 월이의 손에 들린 바구니에 마른 칡뿌리 하나를 슬쩍 던져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맹세였습니다. 사냥꾼은 곧장 관군을 찾아가 산채의 지형과 월이의 계획을 전달하며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산채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들떠 있었는데 그것은 두목구칠이 내일 새벽 대대적인 마을 약탈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칠은 이번 약탈을 통해 인근 고을에 관하 창고까지 털어버리겠다는 야욕에 가득 차 있었고
부하들 또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월이는 그 어수선한 틈을 타 복수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부엌에서 홀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월이는 오늘 밤이야말로 모든 계획을 매듭지어야 할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장 독하고 진한 곡주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대가집 시절 금기시되었던 비방의 약재들과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독초의 농축액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 술은 한 잔만 마셔도 정신이 아득해지고 월이가 그동안 상급 음식으로 무너뜨려 놓은 장부의 기능을 한꺼번에 마비시킬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는 늘 고요한 법이지요. 월이가 지피는 아궁이 불꽃은 산채의 마지막 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술상을 정성껏 차려 구칠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구칠은 내일의 거사를 앞두고 칼을 옆에 둔 채 부하들과 호기를 부리고 있었지요. 월이는 최대한 비굴하면서도 공손한 자세로 술상을 내려놓으며 대가집 대감들만 마신다는 천연주를 가져왔습니다 라며 구칠의 기분을 돋우었습니다. 구칠은 의심 없이 커다란 사발에 술을 가득 부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월이는 구칠뿐만 아니라 산채의 핵심 부하들에게도 술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동안 산채의 경비는 더욱 허술해졌고 월이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새벽이 오면 저 무도한 자들은 자신들이 휘두르려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진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벽 안개가 산등성이를 자욱하게 휘감기 시작할 무렵 산채의 연회장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승전을 자신하며 술잔을 부딪히던 산적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월이가 대접한 독하고 진한 국주에 녹아든 상극 음식의 독소들이 드디어 그들의 신체 안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좋은 취기인 줄로만 알았던 산적들은 시간이 갈수록 명치 끝이 뒤틀리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속이 술이 상한 것인가? 한 산적이 배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으나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월이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아무런 동요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그동안 먹어온 장어와 복숭아, 게장과 감, 그리고 돼지 비계와 상극인 약재들이 술기운을 타고 혈관을 따라 급격히 퍼져나가며 그들의 오장육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이 광경을 보며 그들이 빼앗은 곡식과 그들이 흘리게 한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물이 이제야 그들의 뱃속에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연회장 구석에서 보초를 서던 산적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월이가 미리 식사 속에 섞어둔 독초 덕분에 그들의 시야는 안개가 낀 듯 흐릿해졌고 손가락 끝은 감각을 잃어 창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도 없었지요. 산채를 지키던 굳건한 위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합지졸보다 못한 환자들만이 가득한 병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부엌 아궁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사를 알리는 횃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 좀 다오. 한 산적이 월이의 옷자락을 붙들려 했으나 월이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인자한 몸종의 자비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부하들의 비명과 신음이 침소 안까지 번지자 술기운에 취해 비몽사몽하던 구칠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단숨에 몸을 일으키려던 구칠은 이내 자신의 몸에 심상치 않은 이변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깨질 듯 아파왔고 무엇보다 평생 힘의 근천이었던 허리와 다리에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칠은 억지로 상체를 일으키려 했으나 팔꿈치가 힘없이 꺾이며 다시 침상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밖에서 대체 무슨 소리가 나는 게야? 구칠은 갈라진 목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온 것은 월이었습니다. 월이는 평소처럼 조아린 자세가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늘한 눈빛으로 구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칠은 월이의 낯선 기세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 곁에 두었던 대도를 손에 쥐려 했습니다. 월이는 그 발악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는 힘이 있을 때나 무기가 되는 법, 이제 구칠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패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칠이 손을 뻗는 순간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멋대로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간 월이가 안마를 핑계로 매일 밤 압박해온 척추 옆 대절과 명치 아래 급소들이 마침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네, 내년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구칠은 피를 토하듯 소리를 지르며 억지로 칼자루를 거머쥐려 했지만 월이의 손길에 길들여진 그의 근육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흐물흐물하게 풀려버렸습니다. 구칠은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월이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때 한 손으로 장정을 들어 올리던 그 무서운 힘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 헐떡이는 가련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러진 제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구칠을 보며 월이는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구칠은 여전히 입가에 거품을 물고 월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지만 월이의 눈동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월이는 품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비단 수건을 꺼내 구칠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는 척하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칠아, 내가 말했지. 평생 내 발밑에서 기며 살라고 말이다. 그런데 어쩌나 지금 내 꼴을 보니 내 발치에 떨어진 낙엽보다도 못해 보이는구나. 월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칠은 억지로 혀를 놀려 욕설을 내뱉으려 했으나 월이가 지난밤 몰래 먹인 독한 약초 기운 때문에 그저 기괴한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월이는 구칠의 무력한 손등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너는 내가 그저 힘없는 늙은 몸종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대가집의 안살림을 30년 넘게 지킨다는 것은 그 가문의 모든 생명을 쥐고 흔드는 법을 안다는 뜻이다. 무력으로 쌓은 성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지혜로 쌓은 내공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꿰뚫는 법입니다. 구칠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인이 자신이 알던 연약한 몸종 월이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저승에서 돌아온 심판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월이는 구칠의 일그러진 얼굴을 감상하듯 지켜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수발만 든 손이 사람 잡는 데는 더 귀신인 법이다. 내가 먹은 밥 한 톨, 내가 마신 물 한 모금 속에 나의 복수가 담겨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느냐? 방 밖에서는 이미 관군의 함성과 산적들의 처절한 비명이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낼 마지막 일격뿐이었습니다. 구칠은 목 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이야,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마. 이 산채의 재물도 내 목숨값도 모두 내 것이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천하를 호령하던 산적 두목의 입에서 나온 것은 추하디추한 목숨 구걸뿐이었습니다. 구칠은 바닥을 기며 월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월이만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인 양 매달렸지요. 월이는 잠시 칼끝을 거두며 구칠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가 서린 듯하여 구칠은 순간적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 구칠아. 내가 머슴 시절 나에게 목숨을 구걸하던 그 눈빛이 다시 보고 싶었다. 월이는 부드러운 손길로 구칠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했습니다.
구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월이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월이가 준비한 가장 잔인한 거짓 구원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보여주는 희망은 사실 가장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법입니다. 월이는 구칠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너에게 줄 자비는 이미 십수년 전 그 대가지 마당에서 다 써버렸단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월이는 구칠의 희망을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구칠은 자신이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줄이었음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월이는 절망에 빠진 구칠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의 가면은 벗겨졌고 오직 차가운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월이가 구칠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고 일어서자 구칠은 광기에 어린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전신의 기혈이 뒤틀리고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악인의 마지막 발악은 매서웠습니다. 이 요망한 년, 혼자 죽지는 않겠다. 구칠은 단검을 움켜쥐고 월이의 복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산채 밖에서는 관군의 함성과 함께 횃불의 불꽃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대혼란의 정점에 달했습니다. 월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구칠의 눈을 응시하며 품 안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운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녀의 끝에는 월이가 수개월 동안 정성껏 농축해온 독초의 진액이 검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구칠의 단검이 월이의 옷자락을 스치며 살을 벨 듯 다가왔으나 월이는 개가집에서 바느질을 하던 그 기민한 손놀림으로 구칠의 손목을 비틀어 막아냈습니다. 평생을 남의 수발만 들던 그 연약해 보이던 손목에 수십 년의 인내로 다져진 무서운 힘이 실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짓밟은 백성들의 무게다. 월이는 단검을 쥔 구칠의 팔을 역으로 꺾으며 그의 목덜미 아래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기우혈을 향해 비녀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곳은 한 번 찌르면 전신의 기운이 단번에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자리였습니다. 구칠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동공이 풀리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내뱉는 마지막 단말마의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월이는 쓰러진 구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남의 눈물을 우습게 여긴 자는 자신의 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산채 마당에서는 관군과 산적들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전이라 부르기엔 산적들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월이가 미리 소금물을 부어둔 칼들은 칼집에 눌어붙어 뽑히지 않았고 산적들은 빈 칼집만 허무하게 휘두르다 관군의 칼날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사냥꾼은 월이가 일러준 비밀 통로를 통해 관군을 인도하며 혼란에 빠진 산적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습니다. 월이 아주머니를 구해야 한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사냥꾼의 외침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길은 이제 산채의 목책을 넘어 본당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나무 소리와 무너져 내리는 기와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월이는 무너져가는 천장을 뒤로하고 숨이 끊어진 구칠의 시신 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던져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무도한 악인에게 베푸는 마지막 예우이자 자신의 고달팠던 몸종 생활을 청산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월이는 잠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제야 끝이 났구나. 월이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거나 옷을 입혀주기 위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옥죄던 사슬을 끊어내고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을 구원한 거룩한 손이었습니다. 관군들이 침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월이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마치 신선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산세를 호령하던 도적 두목이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평생을 굽신거리며 살았던 늙은 여인이 승자의 위엄을 갖춘 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냥꾼은 월이의 무사한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채를 집어삼킨 거대한 불길은 악의 잔재를 모두 태워버리고 있었고, 월이는 그 화염을 등지고 당당히 빛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년 내공의 몸종이 보여준 위대한 심판의 끝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월이의 뒷모습은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산맥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산채의 화염이 잦아들고 동틀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올 무렵, 관군들은 산채의 은밀한 지하 창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물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구칠이 도적질을 통해 모아온 금은보화와 인근 고을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관군 포교는 이 방대한 재물을 정리하며 이해한 듯 월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험준한 산채에 이토록 많은 부하와 무기가 있었거늘 어찌하여 단 한 명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이리도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오? 월이는 그제야 자신이 수개월 동안 산채 구석구석에 심어놓았던 복선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관군들을 이끌고 먼저 산적들의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놓인 칼들은 겉보기엔 멀쩡했으나 월이가 칼집에 부어둔 진한 소금물 때문에 칼날과 칼집이 녹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칼이 뽑히지 않았던 이유를 직접 목격한 포교는 혀를 내둘렀지요. 칼집을 무기로 역이용하다니 실로 무서운 지략이구려. 월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상전의 옷가지에 묻은 얼룩을 지우기 위해 물의 성질을 연구했던 그 고된 빨래의 기술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병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월이는 부엌 뒤편의 약초 말리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산적들이 보약인 줄 알고 마셨던 상극 음식의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장어와 복숭아, 게장과 감은 따로 먹으면 귀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몸을 안으로부터 부수는 독이 됩니다. 월이의 설명에 관군들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칠이 매일 밤 받았던 안마 역시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켜 거사의 순간에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게 만든 치밀한 신체 공략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복선은 사냥꾼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월이가 과거 대가집 곳간에서 몰래 훔쳐내어 죽을 쑤어 먹였던 그 한 그릇의 쌀이 결국 산채의 지도를 관군에게 전달하고 외나무 다리를 손보아 퇴로를 차단하는 거대한 조력으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베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라 했으나 때로는 그 은혜가 돌보다 단단한 방패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월이의 담담한 말에 주변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구칠은 월이를 그저 부리기 좋은 몸종으로 여겨 곁에 두었으나 사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를 올가미를 스스로 안방에 들인 꼴이었지요. 월이는 산적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던졌던 술찌꺼기와 모욕들이 사실은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자신의 완벽한 연기 속에 포함된 과정이었음을 회상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월이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조용히 살았던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힘을 다스리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짜 고수였기 때문임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산채의 마당은 죄상을 낱낱이 심판받는 형장으로 변했습니다. 포박당한 산적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역겨관하로 압송될 준비를 마쳤지요. 월이가 쓴 상극 음식의 독과 약재 기운이 조금씩 거치면서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렸으나 이미 몸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뒤였습니다. 관군들은 구칠의 시신을 가마적에 실어내렸고 남은 산적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처참하게 몰락한 광경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월이는 그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이 산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 또한 나를 비천한 몸종이라 부르며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조롱했지. 월이의 목소리는 산바람보다 차갑게 그들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월이의 얼굴에 술을 끼얹고 옆구리를 발로 찼던 행동대장 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월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것이 밥 한 그릇이든 칼끝이든 말이지요. 포교는 월이의 지시에 따라 산적들이 훔쳐온 재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빼앗겼던 소를 되찾은 농부와 자식의 약값을 도둑 맞았던 노파가 월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산채의 보물들이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산적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응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산적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업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월이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30년 넘게 가슴속에 맺혀 있던 억울함과 응어리가 비로소 씻겨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산채가 타오르던 연기가 하늘 높이 흩어지고 강원도의 깊은 산맥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까지 내려온 월이를 마치 나라를 구한 장수를 맞이하듯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그들의 찬사와 사례금을 정중히 거절하며 그저 처음 살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요. 월이는 다시 예전처럼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가 솥을 씻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단순히 늙은 몸종이나 만만한 과부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에 병자가 생기거나 어려운 송사가 생기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월이의 집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월이는 평생을 남의 수발만 들던 손으로 이제는 마을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며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수소뚜껑을 잡는 손이 칼자루를 잡는 손보다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월이는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악랄했던 산적 두목 구칠과 그의 무리는 관하로 압송되어 엄한 국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았던 재물은 마을의 흉년을 극복할 소중한 미천이 되었고 공포에 떨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월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내와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월이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당당한 주인으로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월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내공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도 월이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삶의 시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